대통령 후보 당시의 최측근 비서실장 이 공모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광복군은 불과 200에서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은 1921년 6월 28일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 러시아 이름으로 스보보드니에서 소련 공산당과 이르크츠크파 한인 공산당에 의해서 괴멸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일 무장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김자린 장군, 봉오동 전투의 최운산 장군, 여러분들은 봉오동 전투를 홍범도 장군으로 오해하고 계실 건데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에는 최운산 장군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을 대고 2000명이 넘는 대한독립군을 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출신이다, 자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출신인 홍범도 장군만 교과서에 내세우고 최운산 장군은 누락시키는 그런 역사 왜곡을 하면서 공산당의 대한독립군이 패망하면서 1921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독립운동은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고만 것입니다. 일제와 싸워서 이겼던 청산리 대첩의 봉오동 전투의 대한독립군단은 공산당의 뒤통수를 맞아서 괴멸당하고,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1921년에 공산주의자한테 우리 대한독립군이 괴멸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고 일본을 향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는 2016년, 17년, 18년 매해 6월 28일이 되면 그 처참한 현장 러시아 스보보드니에 가서 제야강에서 빠져 숨지신 대한독립군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 자유민주의 나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비판의 자유입니다. 맞죠?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요, 정치적 책임을 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해서 그 배후 몸통을 밝혀야 되지만 공모해서 142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라고 댓글을 썼어요. 142만 명이 그런 댓글을 썼는데 그 댓글을 죽여버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자, 그 댓글은 누가 쳐다도 안 보는 댓글을 끌어다 강제로 기계로 조작수를 기계로 높여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베스트 댓글을 만들었으니, 그런 일을 선거 기간 동안 하루에 3,000개의 댓글을 조작했으니 우리 국민은
그 댓글을 보고 민심이 이런가? 내 주변에서는 안철수 얘기도 많이 하던데 반기문은 어디 간 거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시대 양반 쌍놈의 시대, 양반들한테 눌렸던 90%의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제시대 때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은 공산당에 의해서 괴멸당했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정부를 1948년 8월 15일 만들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이런 대중집회를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지역마다 10,000명씩 모였는데,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난 이후로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100명만 모이면 대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집회가 없는 거죠. 초대형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100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거든 이제 그 모임의 내용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인터넷 뉴스로, 페이스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쌍방향, 양방향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댓글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142만 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전 세계에서 영국의 권리장전 이후에 800년 동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142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조작하고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간 저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심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창호 판사가 조목 밝혀서, 제가 했던 이야기의 100배 이상을 밝혀서, 어떤 댓글을 151번을 가짜로 눌렀는지, 어떤 댓글을 683번을 눌렀는지, 그 댓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밝혀서 범죄 일람표에 넣어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게 허익범 특검이고요. 성창호 판사는 그 허익범 특검의 공소장을 보고 보태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범죄다라고 덧붙여서 법정 구속한 게 김경수 판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유지된다면 대통령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심 판결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이미 1심 판결 성창호 판사를 탄핵하고 있고, 더 이상 재판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법 연구에 민변 등이 주도하면서 이 1심 판결, 명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이 엄청난 범죄가 감춰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들은 보세요. 우리가 1,000만 명이 서명하고 우리가 3,000만 명이 분노하기 전에는 저들은 뒤집어서
저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1심 판결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그 1심 판결이 2심 판결로 그대로 굳어져서 확정 판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은 더 이상 여론 조작에 의한 민심 조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에 의한 가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문재인을 박살내자고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 이 드루킹 여론 조작이야말로 민심 조작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의 국정농단이 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배심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서 분노해서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회자님 구호 이름이 문재인을 박살내자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회자님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뱃속에서 끌어내서 8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재인을 박살내자! 문재인을 박살내자! 문재인을 박살내자! 문재인을 박살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자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정부 자유시장 경제 원리의 채택으로 60년대까지 북한에 지던 경제력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채택으로 반백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 자유로운 내 의사표현,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 이 사람을 찍고 싶은지 저 사람을 찍고 싶은지, 그 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드루킹 여론 조작은 140 미만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지난 2017년 대선이 된 거다. 그런데 이 세력은 지난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정원 댓글은 조회수가 한 번, 두 번일 때 이들은 76명이 문재인 캠프의 불법 사조직이 SNS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76명이 2014년에 불법 판결을 맞았는데 우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알아도 문재인의 76명 불법 사조직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 수장 조한기가 2012년에 그러한 불법을 하고 14년에 선거법 위반을 받고 90만원을 받고 그 조한기가 충남 서산 태안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을 출마할 때 문재인이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한기를 다시 2017년에 또 끌어들이고 당선돼서 탁현민의 상사,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금은 제1부속실장이 돼서 일하고 있으니 김경수는 깃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1심 판결을 지켜주시고 몸통을 수사해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명연설이셨습니다.